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멋진 내천뷰와 그리고 녹지가 이게 푸르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촬영 전에 나와서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눈으로 봤는데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있는 아주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상복합이고요. 분양 면적이 91평 그리고 계획 면적이 62평인 집입니다. 여기가 주상복합이다 보니 전용률이 좀 낮은데요. 그래도 계획 면적이 62평이면 굉장히 큰 집이다, 그쵸? 이곳은 우리 가족분들께서 기존에 살고 계시던 집이었고요. 자녀분들이 이제 장성하셔서 다 출가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께서 무화와 함께 우리 집을 나당 공간으로 잘 만들어서 평생 좀 살고 싶다, 그러고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벽체들이 비내력벽이라서 공간의 구조 변경이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의 벽들이 내력벽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건축의 모양 자체가 타워형이다 보니 이렇게 삼각형 같은 예각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처럼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은 기존 구조에서 뭐가 불편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 개선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그게 아주 잘 적용된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화 공간이 우리 가족을 닮은 기능 구조미를 만족하는 이 집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제가 현관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좀 큰 현관이죠. 가족분들하고 우리가 불편한 점들, 뭐가 좀 힘드셨는지를 말씀을 나눠보니 이번 현관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방감을 좀 가지고 싶다 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모양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상단을 전부 다 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얘가 공중에 매달리는 것처럼 탁 떠있다 보니까 확실히 시각적 개방감도 있고요. 사각형에서 코너 기퉁이가 잘린 듯한 이 형태의 거울을 적용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요즘에 유행하는 좀 모던한 스타일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전에 사셨던 집을 좀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클래식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을 너무 함부로 한 번 확 바꾸면 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모던하지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남아있는 그런 장치들을 군데군데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바로 톤 앤 매너인데요. 지금 여기 서 있는 하부장이 컬러가 아주 진한 고동색 같은 색깔이죠. 저희가 이 톤을 집 전체에 녹이기 위해서 중문도 살짝 브론즈 계열의 컬러가 들어있죠. 이 거울도 살짝 브론즈의 컬러가 가미되어 있는 경입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인테리어가 되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집안에 있는 톤 앤 매너와 이런 컬러감들이 현관에 있는 게 싹 녹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정면벽이 복도벽인데요. 사실 이걸 복도라고 부르기에 지금 공간이 너무 멀리 있어요. 저기는 뭐가 걸리느냐, 우리 아드님께서 사진 작업을 하시는데 사진 작품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거리감이 충분히 있어서 집에 딱 들어섰을 때 좀 큰 사이즈의 사진 작품이 거치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주방 때문에 우리 디자인 팀이 며칠 밤을 좀 샜어요. 형태적인 이유도 있고 주방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구조, 레이아웃의 문제도 있었고 또 가족분들께서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주방이었습니다. 제가 좀 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건축물이 설계되었을 당시에 키친 다이닝과 거실을 아예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거실과의 관계를 고려하기보다 주방 자체의 사이즈가 좀 크니까 주방과 식사실 안에서 어떻게 가족 간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대면할 수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줄 수 있나, 우리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줄 수 있나,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기존의 주방 구조가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후드 끝선이죠. 이쪽 벽체에 생각보다 꽤 큰 다용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바로 뒤에가 화살표의 머리처럼 뾰족하게 생겼어요. 타워형 구조다 보니 삼각형 같은 예각이 발생된다 말씀드렸었죠. 이 뾰족한 삼각형을 따라 이 가열대와 그리고 개수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좀 복잡하고 동선도 좀 엉키기도 하죠. 좀 정갈하게 정렬되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안 나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번에는 한번 좀 전혀 다른 구조에서 나는 주방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무화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정체성에 녹여드는 것이 가장 궁극의 목표이긴 하지만
공간의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실용적이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솔루션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다용도실 벽체가 확장 가능한 비내력 벽이었습니다. 관리소에 확인을 하니 확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삼각형의 예각을 없애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 시각 끝에 이 화살표 같은 꼭지점이 있는 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규모에서는 이런 디자인들이 새로운 공간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이라 부르는 이런 스몰 스케일에서는 긴장감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쪽 삼각형은 최대한 저희가 냉장고장 깊이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만 앞으로 당겨내고 나머지 공간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냉장고가 서 있는 요 벽체, 요 면이 우리가 주방 뒷배경을 만드는 첫 번째 기준이었겠죠. 자, 그 선이 어딜까?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오른쪽 피트 벽과 그리고 우리 냉장고장의 깊이가 제가 서 있는 지금 뒤에 배면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 사진과 바뀐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전혀 다르게 변모를 했죠. 지금 우리 주방 안에서 원래 있었던 그 삼각형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딱 한 군데예요. 지금 저 우리 냉장고 끝장에 있었던 저 사선벽, 그래서 요거 말고는 실제로 삼각형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어떤 효과를 줬을까? 이 냉장고 장과 키 큰 장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벽은 저쪽 부분 가구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같은 마감재를 쭉 이렇게 배열시켰더니 제 뒤로 아주 일관되고 정렬되어 있는 뒷면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 굉장히 광활한 아일랜드가 놓여졌죠. 또 이 아일랜드는 기존에 이 다용도실 자리를 가만히 놔뒀었으면 좀 작은 아일랜드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 다용도실을 절반 정도를 확장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 워크탑이 크다는 거는 많은 요리를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재밌는 이벤트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다 독립하셨던 우리 가족분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을 때도 같이 음식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구조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일랜드 길이가 3,200이 나와요. 우리 가족분들이 불편하셨던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정말 다른 레이아웃을 원하셨던 것만큼 좋은 구조로 잘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이 아일랜드와 같은 방향의 형태로 저희가 이 식사 테이블을 앞에 놓았었죠. 들어왔을 때 아일랜드를 사용하는 동선, 이 다용도실로 가는 동선, 얘가 이렇게 순환 동선이 만들어지면서 식탁으로도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다용도실을 전부 다 확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 확장했으면 좀 더 개방감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집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분들, 우리 어머니께서 소가전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살림하시는 거 사진을 좀 보니까 이렇게 소가전이나 좀 숨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잘 쓰지 않는 계절 가전들을 넣어둘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어야 이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저희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탁기와 그리고 또 빨래도 채광해서 말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빨래 건조대도 상부에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기존에 있었던 다용도실 절반을 확장을 해서 아일랜드를 키웠더니 이렇게 멋진 배면과 좀 공간적 드라마가 확 바뀌었는데, 다용도실 때문에 식사 공간은 집 아일랜드보다는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배면에 뭘 만들었을까? 이 거울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훨씬 더 넓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분께서 클래식한 그릇장들을 좀 놓고 쓰셨어요. 접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수납을 하다 보니까 수납 창고처럼 변하는 또 그런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어 드렸을까? 기존에 주방으로 들어오는 날개벽까지 수납장을 앞으로 좀 당겨서 이 면을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고, 여기 안에 우리 아내분께서 좋아하셨던 그 수많은 그릇과 수많은 접시들을 마음껏 보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는 가리는 도어로 해드렸고요. 지금 또 일부분은 유리로 만들어서 저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 계절마다 새로 득템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장식장으로 이렇게 조명까지 넣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화공간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 지금 아일랜드 이 하부장의 컬러가 뭐죠? 아까 현관에서 우리가 만났던 약간 짙은 고동색의 그런 컬러입니다. 똑같은 컬러예요. 그랬더니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월렛의 느낌과 이 짙은 고동색의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거실로 가서 광활한 또 저 거실을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잘 해석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굉장히 광활하죠. 창밖으로 정말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제 뒷벽과 TV벽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냐? 6m예요. 굉장히 긴 거리죠. 이전에는 소파를 벽 쪽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고 TV가 앞에 있었던 구조였어요. 이럴 때는 사실 TV를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기능적으로도 좀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 그럼 내가 소파에 이렇게 앉았을 때 이 광활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TV를 보는 것밖에 없어. 그럴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거실의 가구 배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살짝 띄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과 동선이 생기기도 했고, 또 장식을 좋아하시는 또 우리 가족분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이런 데 오브제나 디스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뒷공간을 또 만들어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모듈형 소파를 배치를 했더니 이렇게 순환 동선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TV를 바라보는 이 앞에 광활한 공간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간이 두 군데로 나눠지면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더 들어왔다. 공간도 재미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거실이 좌우로도 넓고 앞뒤로도 넓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벽체나 이런 것들도 살짝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동선이 만들어지죠. 제가 왜 자꾸 이런 순환 동선을 말씀드렸을까? 지금 우리 커튼 뒤로 있는 저 창밖에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있는데요. 이게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턱이 올라와 있어요. 높이가 얼마냐? 700입니다. 커튼을 딱 걷고 나면 기존에 있었던 이 건축 구조의 700의 턱과 이 소파의 등받이 높이들이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공간이 솟아오르지 않고 바닥에 쫙 깔리면서 넓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소파와 그리고 뒤에 있는 뭐 장식장, 그리고 아까 봤었던 저 아름다운 식탁 전부 다 복건셉 제품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 제품 처음 봤는데 이 소파 테이블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얘가 원형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큰 게 잘 없는데 아주 우리 집에 좀 원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께서 집에 들어서서 복도를 걸어올 때 좀 멋있는 이게 아트월, TV월 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했고 이걸 좀 디자인했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현관을 통해서 집을 들어왔을 때 처음 마주보는 이 벽, 아트월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월플렉스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TV가 걸려있는 이 벽이 좀 멋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저희가 하부에 이런 대리석 계열의 이 묵직한 재료를 이렇게 깔아놨죠. 꼭 돌이 아니어도 됩니다. 좀 톤만 달라도 좋아요. 상부에 걸려있는 TV 이 벽체보다 좀 길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디자인 방식을 뭐라 부르냐면 포디움 디자인이라 불러요. 기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에 가보시면 궁을 지을 때 바닥에 축대를 싸서 건물 자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근데 건물보다 반드시 큰 기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파르테논 신전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아래에 묵직한 기단이 잡아주고 그 위에 괴보다 좀 작은 볼륨들이 올라가 있는 구조. 그래서 이런 큰 면을 영어를 굳이 쓰자면 이 메시바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덩어리 같은 큰 면을 디자인할 때는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유용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TV벽에서 지금 했었던 이런 디자인이나 디테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복도를 걸어올 때 우리 집 구조의 특성상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는 큰 전실이 있어요. 이 전실이 이전에 약간 좀 어둡게 동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전실과 이 TV 벽이 한 번에 읽힌다는 거죠. 그 제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전실 뒤쪽에다가도 지금 거울을 활용해서 약간 몽환적으로 내가 비출 수 있는 브론즈 경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 경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식탁에도 들어가 있죠. 이 집의 구조상 반대편에도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전실이 있어요. 저기는 수납장이지만 저희가 또 이 거울로, 집의 곳곳에 사용된 이런 거울들이 굉장히 통일성을 주기도 하고 또 공간에 따라서 아주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공간을 설계를 하거나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행위는 미학적으로만 예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어떤 깊이감으로 익힐 건가, 그리고 사용자들, 우리 가족분들이 집에 걸어 들어왔을 때 어떤 공감각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안방에 좀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이런 이렇게 삼각형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안방으로 이동해서 이런 공간들의 배치는 어떤 게 더 주요한지, 효용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방입니다. 형태가 좀 특별하다 말씀드렸죠. 여기는 거실보다 이 각도가 앞으로 더 꺾여 있어요. 지금 안방의 모습이 어떠냐, 들어왔을 때 오각형 형태예요. 이렇게 각도가 많은 경우에는 뭐 기능도 중요하고 동선도 다 중요하지만 큰 덩어리가 어디 놓여지는가가 첫 번째겠죠. 침대가 가장 큰 덩어리니까 얘의 위치가 1번일 겁니다. 어디다 놓느냐, 가장 긴 장변의 면에 있는 곳에 놓으면 좋아요. 침대를 먼저 배치를 하고 사선을 꺾여 있는 이 각도에다가 저희가 TV장과 TV를 거치를 해드렸어요. 주무시기 전에 TV를 보시는 걸 좀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반대편 저 코너 가게는 저희가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지만 저 사이 공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1인체가 비치되니까 여기에 앉아서도 TV를 보실 수가 있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 TV를 보실 수도 있겠죠. 뒤에 암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손으로 쉽게 돌리면 각도가 잘 조절이 됩니다. 얘가 목적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얘를 좀 움직이는 구조를 해주면 되게 좋다. 각도가 좀 많이 꺾여지는 이 방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오히려 사각형 집에 배치했던 것보다 묘한 긴장감도 있고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꺾여있는 이런 집들이 단점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아파트에서 이런 건축 설계를 할 때 보통 각을 꺾는 이유가 이 창밖에 무언가를 보게 하려는 의도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뒷면도 한 폭의 그림처럼 아주 멋진 풍경이 있고요. 뒷면도 이런 아파트들이 보이긴 하나 아랫부분에 수목과 천이 쫙 흐르니까 건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안방이 되게 재밌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방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안방 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안에 도어가 몇 개가 있느냐? 도어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많죠. 공간 안에 공간 안에 공간 안에 공간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구조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공간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없앨 수 있는 도어들은 시원하게 없애고 사용하셨던 파우더도 완벽하게 밖으로 내드리고요. 그리고 용도가 불분명했던 이 멀티룸이라고 하는 공간도 완벽하게 차폐까지 할 수 있는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드려서 공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었죠. 형태적으로 공간들이 많이 꺾인 이런 집들은 가능하면 면을 깨끗하게 한 면으로 정리를 하거나 도어를 없애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안방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도어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답답한 공간이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시원하게 만들어졌죠. 그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그 면 사이로 우리가 수납장을 다 만들어 드리니까 엄청난 수납의 용적도 확보하면서 시각적으로도 되게 시원해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내시면 이전에 느꼈었던 그런 좀 뭔가 공간이 나눠져 있는 듯한 좀 동선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디자인적 얘기나 설계적인 얘기들을 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하면 다 잘라요, 우리 마케팅 팀에서.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나 표면이나 재료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구성하는 요소들, 실제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 침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전기 배관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설비나 방수들은 어떤 자재와 어떤 공법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길어져서 늘 이제 잘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케팅 팀의 동의를 구해서 다음에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진짜 숨어있는 이 뼈와 살 같은 것들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무화의 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우리 가족을 닮은 기능 구조미가 잘 만족되는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